극지연구소 안인영입니다. 이제 남극 하시면 거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너무 추운데 다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극을 잘 모르고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남극의 그 정의, 남극은 보통 남극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남빙량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는 이렇게 보면은 고리처럼 그 남극 대륙을 휘감고 돕니다. 그리고 이제 수온을 보면은 보통 마이너스 1.8도에서 4도씨 정도 되고요. 이 해수의 성질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주변 대양하고요. 그리고 이 해류 때문에 수심 한 1000m까지는 주변에 인도양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하고 고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립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극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이제 집합적으로 The Antarctic. 그래서 이렇게 컨티넌트 이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남빙량을 이제 총칭하는 말이죠. 남극이요. 그래서 이제 남극의 경계는 이런 해수하고 해수의 성질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자연적 경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극 조약에서 설정하는 남이 60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 경계, 자연적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고요. 이 남극 바다의 공식적인 명칭은 남빙량입니다. 서던 오션이고요. 우리가 보통 엔타크티카라고 하죠. 엔타크티카. 엔타크티카는 보통 컨티넌트를 일컬는 말인데 상징적으로 남극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남극의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남빙량의 진입을 한 게 이제 물개잡이 포경선들이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한 18세기 제임스 쿡 선장이 처음 진입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펭귄이라는 말이 16세기에 이미 펭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7세기에 이미 그 그림에 보면은 이 남빙량에서 떠내려온 커다란 빙산 조각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훨씬 이전에 사람들이 저 밑에는 남극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6세기의 그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그 남극 커다란 대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뭔가 미지의 대륙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이때 이제 아시겠지만 남극점에 처음 도달한 사람이 노르웨이 아문젠이거든요. 그 아문젠과 이제 스코트의 그 남극점을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레이스예요. 레이스인데, 네, 딱 1개월 차이로,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아문젠이 갔던 루트고요. 이쪽은 이제 영국의 스코트가 갔던 루트인데, 이 이제 아문젠이 결국은 이겼죠. 근데 이제 스코트가 딱 노르웨이 깃발을 보고는 너무나 허탈해져 갖고 이제 돌아오면서 5명의 대원이 다 죽어요, 결국은.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 지점에서 1명이 죽고, 이 지점에서 1명이 죽고, 나머지 3명이 베이스 캠프를 불과 6km를 앞두고 다 죽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복을 했으면, 그리고 허탈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살아 돌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왜 아문젠은 성공을 하고 스코트는 실패를 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하고 장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문젠 같은 경우에는 개를 데리고 갔어요. 개썰매. 개를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 저기 탐사 대원들이 스키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동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옷도 털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이제 스코트 팀은 조랑말을 데리고 갔어요. 조랑말. 혼이. 근데 이게 다 얼어 죽었죠. 그리고 옷도 털옷이 아니고 막 모직인가 이런 걸로 입고 갔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나 기술력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이제 아문젠 같은 경우에는 개를 굉장히 수십 마리를 데리고 가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은 일부 개를 죽여서 다른 개를 먹이고, 그래서 수십 마리 개 중에서 10여 마리는 남극점까지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되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탐사대원 전원이 생존을 하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사람이니까 그 아문제인이 굉장히 좀 비열했다. 왜냐하면 아문제인이 원래는 북극을 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팀이 북극점을 먼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공표를 하지 않고 자기 대원들한테도 공표를 하지 않고 슬쩍 와갖고 여기서 그냥 잽싸게 그냥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원래 서양에서는 결투를 하더라도 다 사전에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비열했다. 그거를 보고 비열했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가는 좀 다르죠. 전반적으로 기술력과 장비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도 대단하죠. 예, 이 육군 중인데요. 80도까지 들어갔어요. 이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우연히 아문제인이 남극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서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스 폴에 있는 기지 이름은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이름을 다 씁니다. 그 아문제인 스카트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쉐빙선 아이스 브레이커 이름은 이제 시라세,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제 대표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이제 그 셰클톤이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셰클톤은 이제 그 아문제인 스카트가 이제 남극점에 도달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탐험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셰클톤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떠나기 몇 달 전에 광고를 냈어요. 이 셰클톤이 이제 저기 선원들을 구하는 광고인데 보면은 아주 위험한 여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형편없고 무지무지 춥고 몇 달 동안은 깜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험하고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고 다행히도 성공하면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그것도 보장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7명의 선원을 데리고 28명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좀 나중에 보여야 되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초가 됐어요. 이 배가 불과 몇 달 만에.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8명의 그 남자가 거의 2년 동안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 여기까지 도착한 다음에 남극 대륙 횡단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는 70마리인가? 굉장히 7, 80마리의 그 개가 있었대요. 개도 잡아먹으면서 하는데 이 이제 셰클턴의 그 리더십이 왜 그 사람들이 현대에도 기감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 광고를 내고 이제 사람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 부하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잘 돌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애정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정을 갖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처하게 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모든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독려를 한 거죠. 지난번에 왜 칠레 탄광에서 갇혔는데 살아 돌아온 것처럼 계속 공포심을 없애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축구도 이렇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이 다 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사진사가 있었어요. 포토그래퍼가 있어갖고 이때 상황을 다 그 사진으로 다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6m밖에 안 되는데 6명이 타고서 여기가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바다거든요. 여기를 건너서 이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이요. 여기까지 가갖고 드디어 큰 배, 구조를 처음 해서 이제 구조를 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구조를 청하러 이제 떠나는 모습이고 나머지 22명이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에요. 근데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웅이 됐죠. 완전히 영웅이. 영웅이 되고 그 영국이 스코트가 아문젠에게 그 남극점에
그 1등을 이제 뺏겨서 굉장히 좀 우울해하던 이제 그런 거를 이 셰클톤이 다 그 이제 보상을 해줬죠. 이 사람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이제 이런 이제 사건, 일련의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그 남극에 뛰어들게 되면서 남극에 이제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권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남극은 현재 저기 어느 나라의 그 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영국, 뭐 아르헨티나, 뭐 칠레, 호주. 그래서 보면은 영국이 주장하는 땅하고 그 번역하고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오버랩되죠. 그러니까 아마 포클랜드가 이 정도에 있는데요. 그래서 80년대 그 포클랜드 전쟁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18세기에 물개잡이, 뭐 고래잡이 할 때 그 어업의 전초기지가 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초기지가 다 이쪽에 남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익수 국제과학연맹에서 그러지 말고 전 세계 과학자들 다 모여서 우리 대대적으로 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인터내셔널 지오피지컬 이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남극 과학 활동에 그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남극 조약에서 영유권을 동결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순수한 과학 활동만을 하자. 그래서 남극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12개국이 서명을 하고요. 이게 원초 서명국입니다. 그래서 이 남극점, 아까 아문젠 스커트 베이스라 그랬죠. 거기에 가면은 12개국의 이 깃발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깃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10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80년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97년부터 올해까지 여기 그 남극조약의 우리나라 정부 대표를 제가 쭉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남극이 기지를 짓거나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항상 여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제2의 남극 기지인 장보고 기지를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 승인도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안 받으면 기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IGY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다투어 과학기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극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기지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